안녕하십니까, 박군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고장 계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로는요, 고장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장 계산하는 방법에는 이제 오음법, 퍼센트 임피던스법이 있는데, 이제 결국 퍼센트 임피던스법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고장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론 단상 회로가 하나 있다고 해봐요. 전압이 100V고, 그 다음에 임피던스가 이거 솔로가 1ohm이고, 그 다음에 부하 임피던스가 9ohm인 이런 전기 회로라고 봐요. 이것이 이제 이 회로 상태의 어떤 전격 운전 상태라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전격은 기기마다 전격이 다르니까, 이제 그것은 뭐냐면, 얼마든지 이제 가변될 수 있는 값인데, 이제 요걸 우리가 이제 요걸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어떤 전력기기가 운영되고 있을 때 어떤 전격인 상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죠. 자, 그때 이제 전압이 100V가 전격 전압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전격 전류는 10A인 상태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전격 용량은 얼마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발전기라고 생각을 해봐도 좋고, 아니면 이제 변압기라고 생각해봐도 좋아요. 자, 그런 것들 보면 명판에 보면,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적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려면 그러면 그 퍼센트 임피던스가 전격 운전을 기준으로 우리가 작성을 하는 것도 자기 그 전격이요. 적혀진 명판에 적어진 그 전격 기준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압의 기준, 그 다음에 그 전류에 대한 기준. 사실은 뭐가 나와 있냐면 전압과 용량에 대한 기준이 사실은 명판에 기입되어 있죠. 자, 용량, 여기서 만약에 이걸 몰라도, 내가 이제 이걸 모른다고 해도, 용량에 대한 기준이 있고, 내가 전압에 대한 기준을 안다 그러면은, P가 1000VA다. 이게 전격이다. 그러면 당연히 얘하고 얘만 알아도, 얘도 아는 거죠. 얼마예요? 그냥 얘에서 얘를 나누면 되잖아. 100으로 나누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명판에서는 전류값, 그 다음에 임피던스 값, 그걸 알려주지 않고 두 가지만 알려주죠. 전격 전압하고 전격 용량만 표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준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전격이냐? 그럼 그 기기가 지시하는 그 전격의 이 회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등가에 해놨다 그러면은 전격 전압이 100V고, 그 다음에 전격 전류가 10A인 그런 회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 여기서, 단락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단락 전류가 얼마냐? 이걸 갖다가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죠. 그게 이제 고장 계산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게 주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계산하라고 그러면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는 한 명도 빠짐없이 거의 이 전류를 갖다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라고요? 이 IS가. 단락이 나면 얼마가 발생해요? 자, 단락이 나면 얼마가 흘러요? 그렇죠? 자, 이렇게 흐르죠. 자, 100V가 되고, 여기가 100V. ohm의 법칙이죠. 이렇게 100V. 그 다음에 여기는 1ohm만 있는 거죠. 여기는 쇼트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9ohm이니까 전류는 다 이쪽으로 흐를 거니까 이거는 없어지는 거나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ohm만 있는 거죠. 전류는 몇 암페예요? 그렇죠? 100A 이렇게 흐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구한 거냐면 고장 계산을 한 거고, 여기서 단락 났을 때의 고장 전류를 계산한 겁니다. 단락 전류를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장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아는 거죠. 자, 이렇게 고장 계산하면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오음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오음법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오음법이라는 걸 가지고 고장 계산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거 가지고 전력계통에서는 이 방법 쓰지 않고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써요. 더 편리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오음법이 물론 더 먼저 사용하게 했겠죠. 근데 이것이 불편해서 나온 게 퍼센트 임피던스법이니까 여러분들은 선택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고장 계산할 때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퍼센트라고 우리가 표현하려고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지만 퍼센트를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절대량이 1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량이 1이 있는데 얘를 두고 여러분한테 요거 몇 퍼센트냐고 물어보면 몇 퍼센트라고 말해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냥 1인 거죠. 그냥 1인 건데 이게 몇 퍼센트냐고 물어보는 거. 얘한테 물어봐요. 너 몇 퍼센트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뭘 알려주면 이걸 몇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기준이죠, 기준. 그 기준을 갖다가 알려주게 되면 얘를 갖다 %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100이 기준이면, 예를 들어서 100이 기준이면 1%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10이 기준이면 10%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임피던스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가 정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준이 정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기준에 대한 정의가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전기업 운전하고 있을 때 그 상태가 기준이라는 거죠. 전기업 운전하고 있을 때. 즉 명판에 기입된 것은 전격 전압, 전격 용량으로 운전하고 있을 때 기준으로 임피던스를 써놨다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임피던스를 값으로 써놨단 말이에요. 기준이 뭐예요? 전격 전압과 전격 용량으로 운전하고 있을 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격 전압, 전격 전류로 운전하고 있을 때,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죠? 이게 P하고 V하고 I하고 이제 Z 네 가지 이제 물리량이 나올 건데, 이 두 개가 정해지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죠. 얘하고 얘가 정해지면 당연히 얘는 고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P를 아까 1000VA라고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값은 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10으로 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만 정해지더라도 P는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개를 곱하면 P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Z도, 그쵸. Z도 이걸 나누면 Z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나누면. 100V에서 10A로 나누면 임피던스가 되는 거예요. 얼마가 돼요? 15. 이게 이때의 기준 임피던스가 되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게 뭐냐면 임피던스니까 기준 임피던스가 정의가 돼야 된다. 그럼 기준 임피던스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뭐가 정의되면 된다고? 이 네 개의 물리량. 결국 임피던스에 대한 기준이니까 이 기준이 정해지기 위해서는 얘를 갖다 직접 언급해도 되겠지만 되게 우리를 얘 가지고 직접 언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얘는 우리가 계산해서 사용하는 거고 보통 우리가 명판에는 어떻게 나타나죠? 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준다고요. 두 가지로. 전격 전압하고 뭘로요? 전격 용량으로 표시를 해주고, 이게 기준이니까 기준 임피던스는 알아서 이걸 가지고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기준은 이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몇 %다 이렇게 표시가 됐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기준 임피던스가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운전을 우리가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요 15ohm이 기준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전격 운전 상태를 갖다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요 전격 전압, 이 전격 전류 상태에서는 그러면 기준 임피던스는 얼마가 되냐면 15ohm인 거죠. 15ohm인 거죠. 그 값에서 1ohm은 그죠 1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거는 전체에서 나는 거기에서 몇 %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럼 몇 %예요? 10%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우리가 %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확실한 것은 뭐냐면 우리 명판에 보면 전격 전압하고 그 다음에 전격 용량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임피던스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값은 이 %값은 뭐예요? 이걸 기준으로 한 기준 임피던스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분모로 하는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준 임피던스가 얼마인지도 이 두 개 값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것들을 갖다 계산하는 작업들을 고장 계산 과정에서 계속 하게 될 거다. 근데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임피던스법을 가지고 계산하는 출발점이 되어줘야 돼. 그래야 나중에 어떤 헷갈릴 일이 생기더라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임피던스법으로 단락 고장 계산을, 동일한 단락 고장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요. 여기서 단락이 났어요. 그럼 IS는 어떻게 되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임피던스법은 이와 같이 고장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단락이 났으니까 10%만 남았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10%만 남았다. 10%만 남았다는 거죠. 뭐에 비해서요? 전격으로 운전하고 있을 때보다에 비해서, 전격으로 운전하고 있을 때보다 단락이 났을 때 10%의 임피던스만 남았다. 원래 100%였는데 10%만 남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전격일 때가 이제 100%인데 임피던스가 10%로 줄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격인 운전 상태에 비해서 전류는 몇 배 더 흐른다는 이야기예요? 임피던스가 10분의 1로 줄었으니까 10분의 1로 줄었으니까 10%만 남았으니까 고장 전류 10배가 더 증가하는 거죠. 누구에 비해서요? 전격 전류에 비해서. 전격 운전할 때에 비해서 10배가 더 흐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 임피던스 개념으로 계산한다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값은 우리가 아니까 10 곱하기 여기가 그죠? 10 곱하기 10은 뭐야? 100A. 자, 어때요?
자, 이것이나 이거나 고장 계산한 결과는 동일하죠. 자,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고장 계산하게 될 거란 이야기죠. 자, 이거를,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식으로 만들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으로 쓸 수 있어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여기가 10 넣으면 10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법으로 계산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원리로 계산하는 거고, 얘는, 그죠? 전압하고 임피던스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ohm의 법칙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오음법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계산하면 퍼센트 임피던스법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퍼센트 임피던스를 갖다가 한번 그러면 이제 이런 입장에서 한번 이제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센트 임피던스를 갖다가 이제 정의를 해놨는데, 퍼센트 임피던스는 그런 거죠. 전격 운전 상태.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정의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뭐가 나오냐면 기준 임피던스에 대한 정의가 한번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전격 전압, 전격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 그러면 이제 이걸 두 개 곱하면 전격 용량인 상태인 거죠. 전격 공급인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이걸 두 개 나누면 뭐예요? 임피던스의 기준값이 나오는 것이죠. 그 임피던스를 기준으로 한 값이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라고 보면 돼요. 그때 이제 전체 임피던스를, 요 기준했을 때의 전체 임피던스가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 전체 임피던스를 갖다 기준했을 때 자신의 임피던스, 이 값에 대한 비를 갖다가 퍼센트로 나타내는 것이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 굳이 식으로 써보면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자, 전체 임피던스, 이제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기준 임피던스예요. 기준 임피던스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걸 뭐라고 쓸 거냐, ZB라고 쓸 거예요. 베이스에서 ZB라고 쓸 겁니다. 자, 분모가 있어야 분모가 있어야 이 분자를 갖다, 얘를 갖다가 퍼센트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기준이 있어야 돼. 분모가 이제 기준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 정의식이 모든 책자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붙어서 출발을 하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임피던스의 비잖아요. 퍼센트 임피던스인가. 그러니까 여기란 이야기죠. 기준을 반드시 이런 기준 상태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요 값을 갖다 정의해 주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퍼센트 값이라는 것은 기준이 없으면 표현할 수 없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잡아주기 위해서 임피던스에 대한 기준을 잡아주기 위한 기준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에 대한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에 대한 정의다. 근데 요길 이제 나중에 이제 고장 계산할 때는 이제 임의로 하나의 값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기준 상태. 그러면 뭐 용량이 다 다르니까 뭐 변압기도 다 용량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 다 각각 자기 기준대로 써 있을 거니까 이제 기준을 다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요 운전 상태에 대한 기준을 하나로 해결화시켜서 이제 계산합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기준 용량을 정한다. 이제 그런 것이 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준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어야지만 이 표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정의식은 뭐냐? 그러면 여기다가 분자 분모에다가 전격 전류를 한번 곱해봐요. 전격 전류를 갖다 곱해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 곱해지고 여기 곱해지면 여기에서 전압 강화, 그죠? 여기가 또 여기에서 전압 강화가 되겠죠. 즉 이 두 개의 전압 강화가 합쳐지면 얘랑 같아져요. 전격 전압과 같아지겠죠, 그죠?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화의 합, kVA에 따르면은 이제 이 전압하고 여기 전압 강화 두 개 합친 거는 같아지니까 여기를 2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선로에서 전압 강화,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 이것은 뭐냐면 전압의 비죠. 분자 분모가 다 전압이잖아요. 전압 강화도 전압이고 이것도 전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의 비죠.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맞아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아니라 뭘로 표현해야 맞아요? 그 값은 같을 거예요. 분자 분모 나눠지면 다시 얘기가 되니까 그 값은 같겠지만 우리는 의미로서 이야기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이거는 뭐가 돼야 돼요? 퍼센트 전압이죠. 퍼센트 전압이죠. 퍼센트 임피던스가 아니고 퍼센트 전압이라고 써야 명확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인데 왜 이렇게 쓰여 있냐, 굉장히 뭐냐면 우리가 혼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출발점을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출발을 해줘야 우리가 그 다음에서 나오는 말들에 대해서 혼동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기준 임피던스를 왜 구해야 되냐? 엉뚱하게 갑자기 기준 임피던스가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이건 당연히 기준이라는 게 정의가 되어야 이제 이 값이 정의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정의식이 나오는데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이 전압 자체가 상전압이잖아요.
우리가 선상을 다뤄갈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상 시스템에서 요거 계산하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삼상 시스템에서 보장 계산할 텐데, 전압도 상전압을 써요, 성간전압을 써요, 다. 뭐, 투투난, 254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다 무슨 전압이 필요한 거예요? 성간전압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이 식을 쓴다 그러면은 다 항상 뭐냐면, 상전압으로 변환해서 계속 적용하고 해야 돼.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아예 여기다가 뭐냐면, 요 상전압 대신에 바로 이제 성간전압 바로 넣을 수 있도록, 뭐, 153, 뭐, 투투나임 이렇게 바로 여기다 계산식에다 바로 넣을 수 있도록 이게 성간전압으로 바로 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다 뭐예요? 그냥 같아지려면 이렇게 돼야 같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바꿔놓은 식이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V는 뭐라고 보시면 돼요? 성간전압인 거죠. 성간전압. 여기는 상전압이고 여기는 이제 성간전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격이라고 해서 얘를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서는 다 전격전압이 필요한 거니까. 지금은 전격 운전 상태니까 전격이라고 다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식을 갖다 변환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제 이런 과정은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건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그냥 여기다가 외워서 쓰시면 돼. CVNFP의 Z다.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는 킬로볼트고 여기는 kVA 단위다. 단위가 뭘로 들어갈 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 여기는 그냥 성간전압으로 넣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실용적인 식으로 좀 바꿔놓은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루트 3분의 V 하면 루트 3이 1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루트 3이 1이 올라가면 루트 3에 IN이 있으니까 VN만 위아래로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VN 여기도 아래로 곱해지면 위아래 곱해지면 식이 같아지죠. 그러면 여기가 PN이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 VN이 아래에 한 번 더 곱해지면 VN의 제곱이 되겠죠.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자, 그러면 식의 모양은 뭐 같아진 건데 왜 여기 10이 나왔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를 갖다가 여기에 단위를 갖다 여기는 kVA로 맞추고 여기는 뭐냐면 킬로볼트로 맞춰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10이 더 필요했던 겁니다. 여기 100까지 포함해서 들어가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오음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좀 비교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뭔지를 갖다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표현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준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기준 임피던스를 결국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기준 임피던스를 갖다가 우리가 바로 언급해주지 않고 뭘로 대신 언급해주고 있다고요? 모든 기계 명판을 보면 P하고 V로 제시를 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거꾸로 뭘 얻을 수가 있어요? 기준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가 있죠. 어차피 그 두 가지만 알면 우리가 기준 임피던스를 갖다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